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나만의 생각, 나만의 편견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나 자신을 비워내야만 비로소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는 아주 특별한 지혜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여정은요, 아주 강력하면서도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한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남들 눈에 당신이 바보처럼 보일 때 당신의 공부는 끝난 것이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이 공부가 해결하려는 건 대체 뭘까요? 그 시작점은 바로 나의 논리라는 우리가 스스로를 가둬버린 그 감옥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실 저마다 색안경을 하나씩 끼고 세상을 보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그 안경을 썼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학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진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판단이라는 아주 두꺼운 렌즈를 통해 한번 굴절된, 왜곡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나의 논리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걸 내 맘대로 판단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내 잣대로 막 재단하고 결국엔 그 사람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리죠. 하지만 그 논리를 잠시 내려놓으면요. 비로소 판단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명확한 통찰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해석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을 붙잡고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의 논리가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이 영적인 여정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 해결책을 수행 공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아주 독특한 공부예요. 보통 공부라고 하면 지식을 머리에 채워놓는 거잖아요. 이건 정반대입니다.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지워나가는 공부죠. 참 역설적이게도 내 것이 전부 사라져야 비로소 공부가 끝나는 셈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는 데 성공한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고 세상을 맑게 볼 수 있게 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알겠는데,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수련해야 하는가? 조용한 산 속에 있는 특별한 수련장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일 가는 시끄러운 직장, 분주한 식당, 바로 내 집이 수련장, 즉 도량이 되는 겁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람과 환경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최고의 교재인 셈이죠. 그 방법은 아주 명확하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마주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죠.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입을 닫는 겁니다. 속으로 판단하거나 남들하고 험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셋째, 그 상태에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나에게 오는 모든 에너지와 경험을 그냥 스펀지처럼 쫙 흡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넷째, 그렇게 흡수한 모든 것들을 지혜라는 일종의 영향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수련을 예를 들어 3년 동안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놀랍게도요, 사람의 결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전에는 밉기만 했던 저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서 사실은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었던 상처가 있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내면을 닦고 또 닦으면 어떤 힘을 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어떤 기술을 연마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증상만 고치는 기술자와 그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도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몸만 고쳐주는 사람은 뛰어난 기술자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왜 아프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치유라는 건 병을 고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병이 도대체 왜 생겨났는지, 그 근본적인 이치를 깨닫고 환자라는 사람 자체를 낫게 하는 것. 이 수련이 바로 그 근원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평범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하는 영약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진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결국 영혼이 가벼워지면서 진정한 해탈에 이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개인적인 수행 여정이 어떻게 훨씬 더 큰 우리 모두의 목적과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철학은요, 우리의 현재 삶이 이런 종류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깊은 절박함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내면을 수련하는 최종 목적지가 과연 뭘까요? 그건 나 혼자만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홍익인간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이라는 건 내가 어떤 멋진 조직에 소속되어 있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의 행동과 의도, 바로 그것뿐이죠. 내 자신이 단 한 뼘이라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만약 내 인생의 목표가 나의 논리를 없애는 것이라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오랫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